사라졌던 청와대 이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냥 이름 하나 되살린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버려둔 청와대 상표. 이재명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정치사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작은 상표 하나가 한국 정치에 엄청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비서실 이름으로 대한민국 청와대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 상표의 지정 업무는 대통령 직무보좌, 즉 청와대 본래의 기능을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걸 갱신하지 않아 소멸시켰습니다. 결국 청와대라는 이름은 법적으로도 사라졌죠. 그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출원한 건 기념품용 상표였습니다. 달력, 엽서, 사무용품, 시계 같은 물품들 말이죠. 즉 윤석열은 청와대를 관광지와 문화재로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 길을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로 되살린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정치의 철학은 결국 공간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힘은 권력 상징을 버렸고 민주당은 다시 세운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분은 소통. 하지만 현실은 교통대란, 주민 불편, 보안 문제. 국민들이 얻은 건 불편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교 현장에서 문제가 컸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왜 청와대가 비어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실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때 많이 창피했습니다. 백악관, 엘리제궁, 다운인가 10번지.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당당히 상징 공간을 쓰는데 우리 대통령만 국방부 청사에서 맞이한다니. 이건 대한민국 위상에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일 좋다.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다.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복귀 예비비를 의결하고 관리비서관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상표 부활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 정부의 차이를 확실히 느낍니다. 국힘은 말뿐인 소통을 외쳤고 민주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되살리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정치 무대예요.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엔 국민과 대통령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었죠. 청와대는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여 저곳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상이라는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청와대는 권위주의의 아이콘이 됩니다. 군복 입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모든 걸 결정하던 시절이었죠.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권력의 요새이자 다가갈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청와대는 그냥 TV 화면 속에만 나오는 곳이었어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궁금했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청와대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청와대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외치며 청와대를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바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 된 거죠.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 목소리가 청와대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목소리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닿는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이전했죠. 겉으로는 소통을 위해서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의 역사와 상징성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관광지라는 이름표만 달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역사와 무게를 단숨에 문화재로만 취급하다니요. 외국 정상들이 와서 대통령은 어디 있냐? 물을 때마다 그 허전함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청와대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표 부활이 아니라 국정의 심장부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역사적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세계 다른 나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버리고 펜타곤 같은 군사 건물에서 일하겠다고 한다면요?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 대신 파리 외곽의 빌딩에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한다면요? 상상만 해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엘리제궁은 프랑스 공화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영국의 다운인가 10번지는 세계인이 다 아는 총리의 집무 공간이죠.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치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라는 걸 느낍니다. 외국 정상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 대신 국방부 건물로 가야 했던 상황. 솔직히 좀 창피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자기 상징 공간을 쓰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외신 기자들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청와대를 버리면서 대한민국의 얼굴도 함께 지워버린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달랐습니다. 청와대를 되살림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을 되찾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정치는 결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징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국민에게 익숙한 공간,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 곧 정치의 힘이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되살린 건 바로 그 자부심을 회복한 행동입니다. 국힘은 청와대를 없애면서 소통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청와대를 되살리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다시 대통령 집무실이 됩니다. 연내 이전이 확정됐고 단계적으로 사무 공간이 복원됩니다. 앞으로 청와대는 단순히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워버린 청와대 이름, 이재명 정부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건 단순히 상표 하나의 부활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과 역사 그리고 국민의 자부심을 되돌려 놓은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치는 결국 공간과 상징을 누가 제대로 지키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국힘은 그걸 버렸고 민주당은 되찾았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청와대는 이제 다시 국민 곁으로, 대통령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위상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장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했던 상징을 정부가 다시 제자리에 놓아둔 것이죠. 70년 넘게 이어져 온 역사, 수많은 대통령과 국민의 기억이 깃든 공간이니까요. 앞으로 청와대는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일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즉 권위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주의의 무대로 바뀌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기대됩니다. 외국 정상들이 다시 청와대에서 맞이될 때 아, 이곳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이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우리 정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국힘은 상징을 버렸고 민주당은 상징을 되찾았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후끈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